열심히 돈 번 당신 떠나라. 꼭 비행기 타고 떠나는 여행이 아니어도 깨끗하고 화려한 호텔과 함께라면 충분한 힐링. 호캉스 참 많이 가지?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호캉스도 제대로 못 즐기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그런데 왜 갑자기 호텔 얘기하냐고? 주린이라면 귀동냥으로 들었을 종목이 있지. 바로 포스트 코로나에 주목받을 회사들. 호텔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 대한외국인 주식회사. 바로 미국의 호텔왕 힐튼과 그 라이벌 메리어트 이야기야. 먼저 힐튼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 탁월한 사업가이자 호텔 왕국의 황제라 불리우는 콘레드 니콜슨 힐튼. 아버지가 역전 호텔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성장하다가 1919년 우연히 묵게 된 텍사스의 한 작은 호텔에서 자신의 운명을 직감한 걸까? 수중에 있는 돈과 대출을 받아서 작은 호텔 모블리를 매입하면서 그의 호텔 인생이 시작되지. 텍사스주 댈러스의 당시 호텔 왕으로 불리던 J.M. 스타틀러가 남긴 체인의 지배권을 사들이면서 본격적인 호텔 산업에 진입했어. 그 이름은 바로 힐튼 호텔의 시초, 댈러스 힐튼 호텔이야. 하지만 대공황 후에 파산 위기에 몰린 힐튼,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힐튼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돼. 콘레드 힐튼의 아들, 윌리엄 베런 힐튼. 호텔 왕의 업적에서 이 인물을 빼놓을 순 없지. 1951년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은 베럴 힐튼은 30년간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힐튼 그룹을 아주 크게 확장했어. 분리됐던 400여 개의 해외 힐튼 호텔을 다 사들여서 전 세계 힐튼 제국을 완성했지. 또 카지노를 호텔에 들여서 세계 최초로 호텔과 카지노 사업을 운영하는 성공적인 모험을 시도했어. 결과는 말할 것도 없지. 객실 부문에서 손실이 나도 카지노는 늘 성황이었다고 해. 유산의 97%를 콘레드 재단에 기부하고 남은 3%를 유족들에게 상속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경영 능력뿐만 아니라 오블리스 노블리즈를 몸소 실현하는 입지전적인 인물이야. 이후 8명의 자녀와 15명의 손주, 4명의 증손이 남아서 회사를 성장시켜오면서 브랜드만 무려 17개 이상, 100년 이상 장수 기업으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이번엔 가장 강력한 경쟁사 중에 하나인 메리어트. 역시 메리어트의 이름도 창시자의 이름을 따왔지. 바로 밀러드 메리어트. 이분의 어린 시절은 호텔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 대학을 다니면서 벌목꾼에게 모직 속옷을 판매해서 등록금을 벌었고, 졸업 후에는 당시 인기였던 루트비어 판매점을 시작했어. 그 후에 레스토랑 사업을 성공시키면서 비행기에 도시락을 납품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최초의 현대 항공 기내식 사업을 시작했대. 얼마나 탁월한 사업가인지 알겠지? 이렇게 사업으로 벌여들인 자금을 기반 삼아서 1959년 이름하여 메리어트 호텔을 만들었고, 만든 지 약 40년 만인 1998년에는 리치 칼튼을 인수했어. 2000년대 들어서 찾아온 미국의 부동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호텔 위탁 운영 및 프랜차이즈 계약을 주 사업 방향으로 잡고 매장을 무섭게 확산해 나가지. 진짜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것 같아. 2015년에는 스타우드를 인수한 후에 업계 단독 1위로 치고 올라가. 여기서 잠깐. 스타우드는 호텔 브랜드 중에 가장 오래된 쉐라톤 호텔과 럭셔리 브랜드인 세인트 레지스를 선두로 르메르디안 호텔을 인수하고 W 호텔과 알로프트 호텔을 론칭하면서 대성공을 거둔 기업이었어. 이런 곳을 인수했다는 거 보니 메리어트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지? 당시 스타우드 인수에 다른 사업가들도 눈독을 들였지만 발빠른 메리어트가 주도권을 가져갔고, 이 거래로 객실수 업계 1위였던 힐튼이 2위로 밀려났다고 하더라고. 사업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호텔 이름을 보면 분명 같은 호텔인데 이름이 수시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잖아. 그건 세계적인 호텔 체인들의 운영 방식을 설명해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세계적인 체인 호텔은 크게 소유주가 누구인지, 경영에 얼마나 참여하는지에 따라서 오너십, 매니지먼트, 프랜차이즈가 아니야. 호텔이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오너십 부문, 호텔 소유자는 따로 있고 운영만 맡는 매니지먼트, 브랜드 이름값을 주고 가맹비를 받는 프랜차이즈 부문. 밀레니엄 힐튼 호텔도 프랜차이즈야. 전체 사업 구조에서 가장 큰 수익을 내는 부분은 매니지먼트와 프랜차이즈 부분이야. 소유주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이나 브랜드 인지도를 위해서 오너십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계약 형태를 유지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고, 이 때문에 동일 호텔이지만 체인이 바뀌면서 등급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야. 사실 호텔의 계약 형태가 어떤지는 손님에게는 중요한 일은 아니야. 중요한 건 바로 손님이 객실을 예약하는 행동이겠지? 이게 결국 매출로 연결되는 일이니까. 객실이 차야 부대 수익도 생기는 법이니까. 그러려면 객실과 관련된 재무제표를 볼 필요가 있는데 크게 3가지 지표가 있어. 어큐펀시는 객실 점유율로,
호텔 내 객실이 얼마나 찼는지에 대한 지표야. ADR은 Average Daily Rate의 약자로 객단가는 호텔 예약을 어디서 했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OTA라 불리는 Booking.com, 호텔스 컴바인, 아고다 등을 이용해서 예약을 하면 객단가가 낮아져. 반대로 호텔 브랜드 사이트에서 직접 예약을 하면 객단가가 높아지겠지. RevPAR은 Revenue per Available Room으로 객실당 매출을 나타내는 값인데 일반적으로 객단가가 낮으면 점유율이 올라가고 객단가가 높으면 점유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겠지? 그래서 점유율과 객단가의 균형을 맞춰서 객실당 매출을 극대화하는 게 중요해. 하지만 최근 이 호텔들의 객실 실적 처참히 뭉개졌지. 코로나19로 항공업계와 함께 대표 피해 업종으로 꼽히고 있는데 호텔 산업 중 객실당 매출이 2020년 1분기에 21.3% 감소하고 2분기엔 무려 80.6% 급감했다고 해. 메리어트와 힐튼 모두 수익의 대부분이 럭셔리 라인의 호텔, 그리고 비즈니스 여행객, 기업 컨퍼런스 등에서 거두는데 이 모든 게 막히면서 매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힐튼은 전 세계 직원을 22% 감원하고 메리어트는 3분의 1을 일시해고하는 등 100년 기업이 휘청거릴 위기가 바로 지금인 거야. 기업의 위기, 역시 주식의 위기로 이어지겠지? 우리 이 대형 호텔주들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 편에서 본격적으로 알아보자고.